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만 고입 또는 대입에 반영될 때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미기재와 미반영이라고 해요. 미기재는 애초에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미반영은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만 대학교에 갈 때 혹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입시용으로 사용할 때는 지워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본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학생부 기재 항목들과 입시용으로 사용할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놓은 한 장의 장표입니다. 제 블로그에 업로드할 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용 보면 앞에 인적 학적 사항에 111이라고 써 있죠. 이 내용은 초등, 중등, 고등 모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영영사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초등에서는 0 없고요. 중학교도 안 들어가지만 고등학교에는 네 번째 항목으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영념3 수상 경력. 초등학교는 수상 경력도 기재가 안 되네요. 이런 것도 주요 항목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미기재 항목입니다. 미기재 항목이란 초등, 중등, 고등 모두 XXXX 본표에서 6칸 모두 X인 것들이 전부 다 미기재겠네요. 자, 미기재는 대표적으로요, 교회상,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 그 다음에 교과 석차,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이 세특에 들어갔던 것,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미기재입니다. 미기재라는 어떤 의미였냐라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학생의 환경에 따라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이 돈 때문에 너무 편차가 커질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항목들은 이제 학교에서 하더라도 학생부에 애초에 적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미반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이 미반영이 진행되는 항목이 발명교실, 영지원 같은 활동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고입용에서는 영재학교의 경우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활동사항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요. 대입용의 경우에는 작년도 2월에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4대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디지트 등등이죠. 여기에서는 영재교육원의 활동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한 가지 수상 실적도 앞으로는 보일 수 있다인 겁니다. 실제로 카이스트에서는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내용들을 기재해서 보내긴 합니다. 지금도.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이외의 것들은요, 전부 이제 미기재 항목들이 이 부분이 아니라 공정성 제도 강화 방안에서 나옵니다. 즉, 첫 번째 교내상, 두 번째 자율동아리, 세 번째 진로 활동의 희망 분야,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 사항. 자,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는 적혀지지만 대입에선 미반영된다인 겁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진로 활동에서 희망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기재는 하지만 반영은 안 하기로 했어요. 이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보시는 빨간색처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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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현중2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에 현중2였어요. 작년에 우리 입시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부터 미반영, 미반영, 미기재, 미반영 등 빨간색을 왕창왕창 발랐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발생이 된 거예요. 항목들을 볼까요? 첫 번째로 영재활동, 두 번째로 교내상 수상, 세 번째 자율동아리, 네 번째 봉사활동 실적, 마지막으로 독서활동까지 이렇게 4가지가, 5가지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대학으로 갈 때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미반영 항목들을 위로 선정을 했고 위에 있는 항목들을 공정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학교의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은 일단 잘라주세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범주가 넓고 누군가의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확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 3가지 정도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잣대를 줍니다. 뭐냐 하면 제출 기준 시간이 있는 것, 즉 활동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 거지, 방학 중에 본인이 해갖고 온다던가 밖에서 본인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받아준다는 거죠. 자,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학생이 선생님의 눈앞에서 가급적이면 움직이는 내용들만 반영하겠다인 겁니다. 자, 교내상, 자율동아리,
독서 활동, 봉사 활동,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에서 활동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 내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학과별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못하고 활동하는 모습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즉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이 세 가지를 더해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서 충분히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서 제출 기한과 상황과 필요성을 파악해서 활동을 해야지만 이제 학생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중요해요? 우리 친구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때에 맞춰서 활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애초에 우리 친구의 학생부를 강화시킬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어 좋은 학교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중요한 게 뭔지 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정규 동아리, 진로 활동 사항, 교과세 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가 얼마큼 적절한 시간 내에 얼마큼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해서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을 넣을 수 있는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모두 화이팅입니다.